안녕하세요. 김집사의 줍줍 정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집값 안정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서울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지난 6월 2주차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무려 19주 연속 상승하면서 불과 한 주 만에 플러스 0.26%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시장 분위기가 매수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고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소위 입지 좋은 서울 주요 단지는 여전히 매수 대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여전히 공급 부족인데요.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즉,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어떤 식으로 공급을 늘리려 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개발입니다. 김포, 하남, 고양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고 분양을 통해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여기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신도시는 계획 수립부터 입주까지 최소 4에서 5년,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많게는 2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어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죠.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이른바 재초안 폐지입니다. 현재는 재건축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정부가 환수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의욕이 꺾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없앤다면 재건축 속도는 확실히 붙겠죠.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부자들만 배를 불리게 해준다는 사회적 반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 완화입니다. 보유세는 그대로 두되 매매할 때 부담되는 양도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오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여당 내부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재초안 폐지나 양도세 완화 같은 정책은 기조를 뒤집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제도 도입 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고 믿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정책들은 여당 내 반대에 부딪히며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단기 카드는 금융 규제, 즉 대출 조이기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조만간 LTV나 DSR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런 금융 규제는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울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고 정부는 공급 확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들은 정치적 부담으로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건 대출 규제라는 강수, 그러나 이 또한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지금 뭘 주목해야 할까요? 앞으로 발표될 재건축 관련 법안 개정, 양도세 조정 논의, 그리고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의 속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실행의 문제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집사의 줍줍 정보, 앞으로도 알기 쉽게 부동산 흐름 정리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